인생 창조 프로젝트 제8강 지성적으로 지혜로운 삶. 관성의 어둠을 깨고 창조의 명철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지혜. 지성, 본질을 꿰뚫는 힘. 지혜, 삶으로 증명해내는 힘. 탁월함, 멈추지 않는 창조의 습관. 생각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탁월함을 손에 넣는 지혜의 혁명. 토머스 에디슨은 1093번 실패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많은 실패를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에디슨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구가 켜지지 않는 1093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능력.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쓰는 힘. 바로 이 능력이 평범한 사람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섭니다. 당신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생각하고, 성찰하고, 숙고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안과 산 사이에 거대한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강의 이름은 지혜입니다. 지식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살아내야 얻는 것입니다. 지식은 머리에 저장되지만 지혜는 심장에 새겨집니다. 지식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지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제8강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제1막 평범함을 탁월함으로 바꾼 증거들. 평범함을 넘어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창조의 항해. 생각의 격차가 인생의 격차를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탁월함, 엑설런스이라는 고귀한 단어 앞에 섰습니다. 많은 이들이 탁월함은 타고난 재능이나 특별한 행운의 결과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압니다. 탁월함은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며 운이 아니라 지성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창조 경영자는 조화의 철학과 창조의 원리로 생각의 질을 높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례 1. 결핍을 지혜로 바꾼 오프라 윈프리. 지독한 가난과 상처 속에서 평범함 이하의 삶을 살던 한 소녀는 독서라는 지성적 도구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지식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삶을 해석하는 지혜로 승화시켰습니다. 당신이 읽는 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그녀의 말은 지성적 지혜가 어떻게 한 인간을 세계적 리더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례 2. 관찰의 힘을 믿은 파브르. 가난한 시골 교사였던 파브르는 특별한 실험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성적 관찰이라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남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곤충의 발짓 하나에서 우주의 질서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경탄의 장으로 바꾼 그의 지혜는 곤충기라는 불멸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제2막 평범한 사람이 탁월함을 손에 넣는 세 가지 문. 첫 번째 문, 암, 본질을 꿰뚫는 통찰. 워런 버핏은 매일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책을 읽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인 그가 하루의 80%를 독서와 사색에 씁니다. 누군가 이유를 묻자 그는 답했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투자는 나 자신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지식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빌 게이츠 역시 매년 2차례 생각 주간 싱크 위크를 갖습니다. 전화도 회의도 이메일도 없이 오직 책과 메모지만 가지고 일주일간 홀로 오두막에 머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수많은 전략적 결단이 바로 이 침묵의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바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고 성찰합니다. 마음이 어질고 인성이 착한 창조 경영자 여러분, 매일 새벽 루틴 38분으로 정돈 3분, 명상 3분, 시각화 3분, 샤워 9분,
필사 1분, 독서 9분, 운동 9분, 자기 선언 1분, 단 38분, 정돈하고 명상하고 시각화로 참된 나를 바라봅니다. 독서와 사색 선언이 시작입니다. 책 한 권을 10번 읽어 그 정수를 자신의 언어로 소화하는 사람, 38년 9,000권의 독서로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 창시.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문, 깨달음, 인사이트.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오는 순간 아르키메데스는 욕조에 몸을 담그다 유레카 알았다 를 외쳤습니다.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 앉아있다 만유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위대한 통찰은 책상 앞이 아니라 여백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 부릅니다. 멍하니 있을 때, 산책할 때, 샤워할 때, 바로 그때 뇌는 흩어진 정보들을 연결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파스칼의 말은 그래서 진실입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이 오래 찾아 헤매던 답이 조용히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문, 실천, 위즈덤. 지혜의 완성은 행동입니다. 지금 즉시 실천. 일본의 철학자이자 무사 미야모토 무사시는 그의 저서 오륜서에서 말했습니다. 천일의 연습으로 단련하고 만일의 연습으로 다듬어라.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의 절망을 지혜의 실험실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저작들은 지금도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배운 것을 즉시 삶에 적용했습니다. 알미 행동이 되는 순간 지식은 지혜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라 불렀습니다.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이유로 행동하는 능력, 그것이 최고의 덕목이라 했습니다.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5가지 실천. 하나, 매일 아침 하나의 질문을 품고 시작하라. 2004년 브라질에 한 평범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소리바우.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하나의 질문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가? 10년 후 그는 브라질 최대 교육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되어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그의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열기 전에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단순한 질문이 하루 전체를 배움의 장으로 바꿉니다. 둘, 배운 것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리처드 파인만은 학습의 비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오늘날 파인만 기법이라 부릅니다. 배운 것을 가장 단순한 말로 설명해 보는 것.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아직 내 것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이 방법으로 파인만은 복잡한 양자역학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했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물리학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하나를 저녁에 가족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순간 지식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셋, 실패를 스승으로 모셔라. J.K. 롤링은 해리포터를 완성하고 1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이혼한 싱글맘이었고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 그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실패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남았습니다. 훗날 그녀는 하버드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가 그녀를 본질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당신의 실패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넷, 다름에서 지혜를 구하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
건축가, 음악가, 수학자였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새의 날개 구조와 악기 설계도가 같은 페이지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경계를 허물었기에 그는 불멸의 창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와 다른 분야의 책 한 권을 집으십시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다름 속에서 내가 보지 못하던 가능성이 열립니다. 5. 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법률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혜를 혼자 품지 않았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나눔이 수억 명을 깨웠고 결국 영국 제국주의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깊이 배우는 방법입니다. 1만 2천 명의 글로벌 크리에이터 리더, 창조 경영자가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 조화의 철학과 창조의 원리로 5대양 6대주 세계 방방곡곡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나눌 때 그 파동은 지수함수처럼 세상을 바꿉니다. 제3막 무력한 지식 vs 살아있는 지혜.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 1990년대 초 핀란드는 교육혁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핀란드의 학교는 세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교사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가르쳤지만 학생들의 성취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핀란드가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지혜롭게 가르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핀란드는 시험을 줄이고 암기를 줄이고 대신 질문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20년 후 핀란드는 세계 최고의 교육 강국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지혜롭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면 더 빨리 달릴수록 더 빠르게 잘못된 곳에 도착합니다. 공자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학이불사증망, 싸이불학직태.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 이 말은 더욱 날카롭게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이 배우면서 동시에 가장 얕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관성적 지식이 만드는 감옥.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앨런 랭어는 1979년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70대 노인들을 데려다 20년 전인 1959년의 환경으로 꾸민 공간에 일주일 동안 살게 했습니다. 당시의 음악을 틀고 당시의 신문을 읽히고 20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현재 시제로 말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노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관절이 유연해졌습니다. 기억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심지어 악력까지 강해졌습니다. 몸은 마음이 믿는 대로 반응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자 현실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관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관성적으로 살고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창조적으로 삽니다.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아니라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관성적 지식, 비판 없이 수용하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죽은 정보입니다. 창조적 지혜, 지식을 자신의 철학으로 여과하여 매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생동하는 통찰입니다. 마음이 어질고 인성이 착한 이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함에 지혜로운 전략을 더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선함은 무력할 수 있지만 지성을 갖춘 선함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는 체 하는 사람은 이미 배움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관성의 삶에서 지식은 장식품이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학위, 대화에서 인상을 주기 위한 정보, 타인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스펙. 그런 지식은 아무리 쌓아도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은 이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배우고 있는가? 지성이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제3학 지성적 지혜를 얻는 3가지 창조적 전략.
질문의 재정에 평범한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라고 묻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상황에서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뇌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식의 체득, 인바디드 날러지, 머리로 아는 100가지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한 가지가 위대합니다. 지성이 지혜가 되려면 반드시 실천이라는 여과기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메타인지의 활용,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탁월한 리더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를 가졌기에 끊임없이 배우고 1만 2천 명의 리더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는 삶의 시작. 창조는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선택을 만들고 새로운 선택이 새로운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단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익숙한 생각을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제오막, 지혜로운 삶을 만드는 3가지 창조적 습관. 관성을 끊어내고 매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는 지성적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새벽 루틴 38분 후 아침 산책, 입력과 사유.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회의실이 아니라 고요한 새벽 독서와 아침 산책길의 여백에서 나옵니다. 새벽 루틴 38분을 통해 정신을 정돈하고 사유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삶의 팔진법. 가정적으로 행복한 삶,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봉사적으로 자비로운 삶,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삶,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 여가적으로 즐거운 삶, 정신적으로 거룩한 삶, 지성적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조화와 창조로 연결하십시오. 모든 영역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통합적 지혜가 발현됩니다. 질문의 전환. 어떻게 하면 더 바쁘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살아있음을 느낄까를 물으십시오. 질문이 바뀌는 순간 지성의 방향이 창조를 향해 정렬됩니다. AI 시대 생존 전략. 생성형 AI는 함께 작용하며 영감과 아이디어 제공. 우리 자신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챗GPT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면 거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챗GPT는 방대한 전문 지식과 자료에서 뽑아낸 지혜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는 강자를 더 강하게,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들며 슈퍼스타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AI가 일상이 되면 인문학의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평생학습은 절대적인 옵션이 되었습니다. 평생 학습 능력을 키우는 3단계. 자신감, 자기관리, 자율학습. 그것은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나뭇잎 하나를 보며 계절의 철학을 읽는 것, 한 사람의 눈빛에서 그의 역사를 읽는 것,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를 읽는 것. 그런 삶이 지혜의 씨앗입니다. 마음이 어질고 인성이 착한 창조 경영자는 단순히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깊이 읽는 사람입니다. 책 한 권을 10번 읽어 그 정수를 자신의 언어로 소화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배움이 내면에서 발효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으로 내려오는 순간,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아, 이제 알겠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의 성찰, 자연과의 교감,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 이런 내면의 여백에서 깨달음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반드시 고요한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찾아오면서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럴수록 글쓰기가 생각을 정리하고 소통과 표현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혜의 완성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깊은 깨달음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변에 그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라 불렀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읽고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제육막, 3년의 약속, 위대한 유산. 마음이 어질고 인성이 착한 창조 경영자 여러분, 3년은 짧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담긴 3년은 한 세기를 바꿀 에너지를 가집니다. 1년차, 복잡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먼저 옳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성의 때를 벗겨내는 정신적 정화의 시기. 2년차, AI 활용하여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AI를 수돗물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를 구체적 수익과 가치로 전환하는 지성적 설계의 시기. 3년차, AI 비서가 어디에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AI 초음속 위성에 올라탈 것인가? 경제적 자유를 넘어 사회적 공헌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의 시기.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조화의 철학과 창조의 원리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 만드는 경제적 자유. 2008년 금융위기, 전 세계 시장이 무너졌을 때 워런 버핏은 오히려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 이것이 지혜가 만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감정이 아닌 통찰로 판단하고 관성이 아닌 원칙으로 선택하는 것. 그 결과 버핏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부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력의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창조합니다. 3년이면 충분합니다. 방향이 있는 3년은 방향 없는 30년을 이깁니다.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3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창조하는 삶, 크리에이티브 라이프,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무엇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지, 어떤 선택이 3년 후 나를 다른 곳에 데려다 줄 것인지. 이 판단력이 바로 지혜이고, 이 지혜가 3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워런 버핏이 말했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투자는 나 자신에 대한 투자였다. 지식과 지혜에 투자하는 사람은 어떤 시장이 무너져도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식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바꾸는 지성의 3가지 힘. 지혜로운 삶은 3가지 힘에서 시작됩니다. 1. 질문하는 힘. 대부분의 사람은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답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이 선택이 맞는가?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이 질문이 생각을 깨웁니다. 이 해석하는 힘. 같은 실패도 누군가에게는 끝이고 누군가에게는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방향 수정의 신호다. 이 한 문장이 인생을 바꿉니다. 3. 선택하는 힘. 결국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이 선택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질문 하나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7막 1만 2천 명의 리더, 지혜의 등불이 되다. 지혜가 평화를 만든다.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출소했을 때 세상은 그가 분노로 가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 문을 나서며 원한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의 정점입니다. 용서, 이해, 연결. 지혜로운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연결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1만 2천 명의 마음이 어질고 인성이 착한 창조 경영자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 파동이 모여 정신문화대국, 통일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고 마침내 지구촌 영원한 평화의 빛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르게 생각하라. 오늘 마음이 어질고 인성이 착한 당신에게 3가지를 남깁니다. 질문하는 힘.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이 질문이 생각을 깨웁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해석하는 힘.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같은 실패도 누군가에게는 끝이고 누군가에게는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은 방향수정의 신호다. 이 한 문장이 인생을 바꿉니다. 선택하는 힘.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선택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생각과 선택이 우리 자신의 미래입니다. 1만 2천 명의 GCL 창조 경영자 육성으로 그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때 그 파동이 모여 정신문화대국, 통일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고 마침내 지구촌 인류의 영원한 평화의 빛이 됩니다. 함께 세계로, 미래로, 영원한 평화의 빛으로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글로벌 크리에이터 리더, 창조 경영자 1만 2천 명 육성으로 정신문화대국 통일 대한민국 이루고 세계 평화 실현합니다. 한국자 기계발 연구원장 덕인 조 억제 올림